안녕하세요. 영자신문 읽어준다 에피소드 세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안녕하세요. 김 사장이요. 네, 김 사장이고요. 그리고 강릉댁입니다. 강릉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직까지 안 망했네요. 뭐 세 번째인데 뭐 이제 형 5번대로 망하면 관둔다며요. 그래서 한 10번까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 사장님. 자, 입이 안 붙어. 우리 편집도 안 하고 올리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예. 지금 이렇게 강릉댁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오잖아, 그치? 그래요, 바로 왔죠. 지금 뭐 녹음하는 시간 뭐 밤 10시인데. 정말 8시 10분에 퇴근했죠. 대단한 것 같아. 일단 욕은 겁나게 먹었어요. 욕은 계속 먹고 있어요. 꾸준히 먹고 있고 제 생각에 계속 먹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럴 줄 알고 몇 명 얘기 안 했거든. 그래요? 한 10명? 많이 얘기해야 돼요. 8명, 10명 얘기하고. 저희 60 몇이죠? 합방 지금 순위? 나 깜짝 놀래. 646위. 네, 장난 아닙니다. 현기증 나. 네, 너무 높이 올라와 있어요. 더 올라가야 돼요. 나는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아직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이러다 안 올까 봐. 어느 날 수요일에 연락 안 되고. 형이 관두는 게 아니면은 저는 계속 합니다. 자, 이거 오늘 하는 거 소개를 좀 할게.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전에 저희 오프닝 음악 들으시면은 감사 멘트. 감사합니다. DJ 플로모라는 제 지인이 한 거고요. 사운드 클라우드의 오 베이비라는 싱글을 이번에 얘가 포스트를 했어요. 노래 좋아. 오프닝 멘트. 깜짝 놀랐어. 우리 컨텐츠와 수준에 비해서 그래요. 너무 좋아. 딱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같아. 이 친구가 좀 원래 클래스가 있는 친구라서 플로모 PLOMO고요. 이름은 디테일하다. 유명한 멕시코의 드러그 킹핀 있잖아요. 나르코스 드라마를 보고 감명 받아서 이 이름을 지은 거고요.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검색해 보시고 노래 한 번씩 들어주세요. 노래 좋으시면. 플로모 실력 있는 작곡가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소개를 오늘 하는 내용 컨텐츠에 대해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뽑은 기사는 크게 봐서 3개고요.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짐바브웨, 미얀마, 그 다음에 우리의 북한, 노스코리아. 그렇죠. 3개입니다. 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스트롱맨 특집인데 스트롱맨이라 그러면 이제 독재자잖아. 독재자. 근데 아웅산 수치 여사님은 독재자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스트롱맨 특집으로 해서 오늘 저희가 다루는 기사들 제목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바브웨는요, 이거 뉴욕 타임스 기사고요. 2017년 11월 16일자 기사입니다. Zimbabwe with Mugabe in custody ventures into uncharted territory. 나 발음 괜찮았어? 발음 안 좋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진짜 누가 그래? 때리면 돼요.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서 한국하고 비교도 해볼 거고요. 그치. 한국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지. 이승만 씨하고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무가베 정권에 대해서 이 기사를 얘기하면서 무가베 정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승만 정권하고도 비교를 해보려고 굉장히 합니다. 비슷한 면이 많지. 나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이건 이코노미스트 기사고요. 2017년 10월 26일 기사입니다. Is world getting Myanmar wrong? 이건 다시 말하면 Is world getting 아웅 산 수치 wrong? 이 얘기죠. 그렇죠. 말씀하세요. 세계가 미얀마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우리가 미얀마한테 약간 배신당했나? 이런 느낌으로 했고, 그다음 마지막 기사는 2017년 11월 24일에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귀순 병사 넘어오고 나서 나온 기사인데요. 기사라기보다는 오페드 저거죠. 기고문이죠. 사설 그렇죠. 사설이죠. 사설은 아니었어요. 뉴욕 타임스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기고문. 오페드. The parasites feeding on North Koreans. 그래서 북한인들에게 사는 그런 기생충들. 그래서 기순 병사의 기생충 소식이 미국까지 전해져서 기고문에도 그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짐바브웨부터 가볼까요? 짐바브웨. With Mugabe in custody. Ventures into uncharted. 일단 기사 내용을 좀 한번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일단 이 기사는요. 요즘 외신을 열면은 한동안 짐바브웨 기사밖에 안 나왔어요. 계속. 이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일단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자면 1980년부터 독립운동가 출신인 로버트 무가베라는 분이 통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37년이 되는.
80년부터 지금까지가 37년. 37년간 통치가 되어 왔는데 지금 이분이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가택 연금이 되어 있다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이승만 씨 생각이 좀 나는 면도 있죠. 그치. 이 무가베라는 이 사람의 행적, 이 정치인, 되게 다양하잖아. 얼굴이 선생님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 영국으로부터 짐바브웨를 독립시킨 독립투사였다가 그 다음에는 독재자가 됐다가 뭐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삶의 행적을 보였는데 이 짐바브웨라는 나라도 그렇고 이 독립투사가 나라를 이제 외세로부터 독립운동을 이제 하는 그런 혁혁한 고공을 세운 그런 독립투사에 의해서 됐다가 독재를 했다는 면에서 이제 이승만은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근데 이승만 씨하고는 다르게 이분의 시각 과정이 민주화나 시위로 이루어진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 뭐 좀 시민들이 반기는 움직임은 다른 제가 워싱턴 포스트 기사 하나 읽었었는데 시민들이 반기는 사진들이 찍혀 있긴 했어요. 근데 일단 이런 류의 이슈들에서 외신들을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외신들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외신들도 굉장히 민주주의를 뭐라고 해야 되죠? 발산하는 정치인들한테 너무 우호적이에요. 그치. 민주주의라는 가치 기준을 걸고 있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약간 용서가 된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무가베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은 톤으로 기사들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택연금이 됐는지 확실히 드러난 것은 없으나 군부 쿠데타로 보여지는 이유가 거리에 일단 군인들이 비상 대기 상태로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시민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뉴욕타임즈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생각에는 시민들은 오히려 이 전체적인 사건에 엮이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 엘리트들이 좀 주도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짐바브웨라는 나라를 GDP로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GDP를 보면은 $5,000, 2,000 몇백 달러밖에 안 되거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60년대보단 낫네요. 60년대 우리나라 60년대보단 나았네요. 그때가 얼마였어 우리나라? $100인가? 100달러? 예. 그때보다 좀 난 거지. 예. 그러니까 뭐 한 아닐 수도 있어요. 70년대, 60, 70년대 뭐 이런 수준인데. 예. 근데 약간 이제 나라의 그런 발전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이 시민들의 이제 참여도라는 게.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물론 우리나라는 사실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예거든요. 지금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도 그렇고 되게 민주주의가 엄청난 혁명이지. 발전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나라라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조금 불합리한 비교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독재자를 몰아낸 게 시민혁명이었잖아요. 어쨌든 4.19 혁명이었는데 지금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대단하네.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나라죠. 네. 뭐 4.19 혁명으로 먼저 근데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은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바꿔가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는데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내려온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 집권에 성공해서 장기 집권을 40년 가까이 이뤄가다가 여기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에 자기 아내인 그레이스 무가베를 부통령으로 만들려고 군부 출신이었던 부통령을 끌어내리고 고문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치매 증상이지. 거죠. 거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전 신격호 회장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에는 어쨌든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하시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아들도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무가베가 나이가 지금 90 몇 살이잖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40살 연하고 40살 연하고 50대. 결혼했을 때는 아내 20대였고 자기는 막 그렇죠. 60대 막 두 번째 아내죠. 뭐 두 번째는 아니겠어. 예, 첫 번째 아내분이 계셨던 걸로. 뭐 많겠지. 예. 뭐 일부 다처겠지. 뭐 독재자인데. 예. 근데 이걸 아내한테 물려준다는 게 아내가 이 그레이스 무가베인데 이분도 가택연금 당하셨습니다. 가택연금 당했는데 아내가 그 별명이 있잖아. 뭐예요? 구찌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 아내가
명품 그렇게 좋아한대. 예, 뭐 대단해요. 뭐 무슨 그 얘기도 있어요. 그 아들들이 배트맨 카에 감명을 받아서 배트맨 카를 만들었대요. 아 진짜? 뭐 아주 뭐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무슨 뭐 다이아몬드로 떡칠한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든지 사치로 유명하죠. 사치로 유명하고. 예, 이게 이분이 약간 좀 그리고 그 이 기사 내용 이분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기사 내용으로 가면은 뭐라 그러냐 그 제 생각에는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누가? 자기의 자기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실제로 치매 증상일 수도 있고 뭔가 자기의 후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젊으니까 내가 볼 때는 자식들도 믿지를 못해서 아내를 일단 아니 자식을 못 믿는데 아내를 믿어? 뭐 그럴 수 있죠. 이분은 뭐 진정한 사랑인가 보죠. 뭐 아내분한테 뭐 굿즈 맨날 사주는 대통령님인데. 약간 그 신격호 회장과 그 서미경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아 예.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50명밖에 안 들어. 그냥 얘기. 아니 더 많이. 아 근데 뭐 그런 얘기 하려고 모이는 방송이고요. 사실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제가 느꼈던 거는 아내를 이렇게 무리한 행위를 하면서도 아내를 올리려고 했던 거는 가장 믿는 사람이 아내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지 않아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전혀 통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있었으니까 이 와바트 무가베 그 지금 쿠데타 세력 네. 군부 쿠데타잖아. 네. 군부 쿠데타가 성공을 했겠지. 그 다음에 그레이스 무가베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신통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무가베 그 라버트 무가베 그 그늘에 가려졌을 수도 있고 그냥 구찌 그레이스라는 별명 나올 정도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 짐바브웨에서 되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거의 땅 반대쪽에 있는 나라고 작은 지구 반대편이지 뭐. 예, 작은 나라라서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분이 사치가 심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면 이 국민들한테는 뭐 거의 악녀의 레퓨테이션 마리 앙뚜아네트 뭐 예, 거의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뭐 이렇게 이건 약간 저건데 그 옵더 타픽인데 예. 이 아들 에피소드 있어. 뭐 어떤 거요? 이 그 무가베 아저씨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무가베 아저씨 90 몇 세잖아. 예. 그래 아내는 50 몇 세고. 그렇죠. 아들은 25살이래. 25살인데 이 아내하고 아들이고. 아내가 그레이스 구찌 그레이스하고 예. 아들이 25살인데 그 아들이 아프리카니까 짐바브웨에서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 놀러 갔을 때 예. 거기서 뭐 이거는 기자들이 이제 뭐 거기서 막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어 페이스북에. 예. 그 인스타에 올리든 뭐 페이스북에 올렸겠지. 예. 소셜 네트워크 올렸다니까. 예. 올렸는데 뭘 올렸냐면 2,200유로짜리. 2,200유로면 얼마? 한 300만 원짜리잖아. 300만 원짜리 샴페인을 4만 달러가 넘는 시계. 뭐 명품 시계겠지. 부럽다. 나는 지금 샤오미 22,000원짜리 이거 샤오미요? 이밴드 끼고 있는. 저는 핏빛. 핏빛이야? 위화감 느낌. 샤오미 후져요. 거기다가 그 300만 원짜리 샴페인을 그냥 붓는 거야. 왜 붓는지 나도 몰라. 근데 4천만 원짜리 거기다 막 붓는데 그거를 그냥 붓는 건 다른 사람이 목격한 게 아니라 그거를 막 카메라를 찍었네. 그 폰으로. 네. 그 다음에 인스타에 올린 거야. 근데 자기가 올렸어요? 자기가 올렸어. 그러니까 병신이지, 진짜 바보지. 올렸는데 이제 짐바브웨는 아까 막 진짜 지금 실업률 80%. 이 말이 돼 실업률 80%래. 80%고 그런데 그 짐바브웨는 사우스 아프리카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위에 나라예요. 있는. 예. 보츠와나 옆에 있고. 예. 나도 구글맵 보고 알았는데. 예, 저도 그랬어요. 짐바브웨 솔직히 내가 어떻게 알아? 뭐 관심도 없어요. 관심 사실. 없지 사실. 그랬는데 2,200달러면 진짜 못 사는 나라잖아. 그렇죠. 근데 막 300만 원짜리 이걸 막 여기다 부으면서 얘네들이 돈질환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 보면은 무가베가 갈 때가 된 거지. 그런 거 올리고 아들이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면. 왜 이렇게 간략하게 무가베랑 짐바브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설명.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상황부터 얘기를 하고 무가베랑 그레이스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그거요? 그거 나중에 얘기할까요? 나중에 얘기해? 예. 그거 약간 좀 슬퍼요. 간단히 얘기해봐. 간단히. 그냥 결국은 그 속된 말로 쇼부를 봐가지고 월급을 누구랑 쇼부를? 군부 쿠데타된 집단하고 그 합의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면 기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기사를 논하고 있는 기사를 마지막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 평화로운 방식으로 내려오게 됐고 이 사람과 이 가족들은 재산을 다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를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합의 결국에 합의. 그렇죠. 합의해가지고 월급도 받고 월급도 월급을 받고. 1,000만 원 이상 받아요. 근데 그 나라의 GDP나 그 나라에서 생활 수준을 생각할 때 1,000만 원이면은 뭐 거의 수십억 연봉에 가깝죠. 1,000만 원 넘을 걸? 그거는 기사에 안 나와요. 자기네도 그 정도로 추정하는 거지. 10 밀리언 이어로 추정하지. 그 10 밀리언이면 100억. 예, 100억. 예, 그렇죠. 죽을 때까지 주겠다. 예. 그 다음에 예. 되게 특이한 게 이 사람이 무가베 갖고 있는 비즈니스들 자기 사업체도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가족들의- 안 건들겠다. 예. 안 건드리겠다. 뭔가 뭐 너무 사이 좋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렇죠. 보통 이러면은 진짜 막 외국 가고 적어도 태국 정도 되면은 태국에서도 옛날에 그 뭐야 탁신 총리 지금 못 들어가잖아 거기로. 예. 탁신 동생도 못 들어가잖아. 그렇죠. 이제 그냥 영국에 살잖아. 예. 명품 사면서. 예. 근데 뭐 엄청 사이 좋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무가베가 아직 지지층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 못 하겠지. 예. 함부로 못 하는 것 40년 같고. 동안 했고. 무가베라는 사람 자체가 독립운동을 실제로 되게 힘들게 한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공이 있고. 예. 무가베가 그 어떤 시기였냐면요. 지금 24년생인데 93세죠. 그러고 선생님을 하다가 1964년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해요. 64년부터. 예. 근데 64년에서 74년까지는 감옥에 있었어요. 10년을. 그럼 대단한 거야. 64세면 40세거든? 그렇죠. 그지? 40세면은 보통 힘도 없어. 갱년기 시작되고 막 이랬는데. 생각해봐. 맞아요. 너도 멀지 않았어, 이제. 아이, 형. 난 운동 열심히 할 거야. 근데 64세인데, 자, 언제 감옥 갔다고? 그러니까 64년이니까 40세 64년에 감옥을 가서 40세. 예.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을 감옥을 가는데 10년 정도 투옥해요. 그래서 74년에 나와서 그 80년에 짐바브웨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거든요. 그때까지 무력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무장 투쟁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어떻게 보면은 예, 그 40세 그 감옥 들어가지고 50세에 나오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뭐 막 죽지 않을까 우울증 걸려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독립운동의 아버지인 위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짐바브웨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나라가 독립까지 되고 하면은 정치적 리더들 보면은 국부 대접을 받지.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처음부터 정치를 못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직후에 학교를 많이 늘려가지고 문맹률을 62%에서 82%로 올렸대요. 그리고 뭐 엄청난 경제, 그리고 농업진흥 정책을 많이 해가지고 제 생각에 이거 좀 북한 영향을 이분이 북한하고 되게 친했다고 알려져 있죠. 공산주의자셨고 당신도 막시즘에 빠졌다고 옛날에 독립운동하기 전에. 되게 나왔고. 김일성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김일성이랑 난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예. 공산주의자였다는 것도 그렇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도 김일성이 독립운동 한 거는 뭐 역사적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그런 것도 그렇고 국부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라를 거의 건국한 거잖아. 예. 뭐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독재까지 하고 나중에. 친해가지고 80년에 집권하고 나서 북한의 건축사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동상을 지었나 그래요. 하여간 북한하고 연이 좀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무슨 북한 군인한테 고문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네 반대파에게 고문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적들을 진압하는데 그 자기네 그 특수부대를 북한에서 훈련을 시켰대. 예. 그것도 우리나라 또 독하잖아. 북한에도 남아있든 뭐 하면은 뭐 전두환 한 거 봐봐. 동양권들이 좀 잔인해요. 독해. 잘 독하잖아. 독하는데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자기 정적들이랑 그 다음에 시위하는 거를 아주 잔인하게 탄압하는데 진압하는데. 그렇죠. 말이 안 나. 아니 뭐 똑같은 말. 진압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인물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왜 이율배반적이야? 뭐 자기는 민중을 위해서 독립운동 무장 독립투사잖아요. 그래놓고 자신들의 정적을 고문하고 하면서 결국은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그
뭐라 그래요? 통치를 공고히 하는데 통치를 공고히 하는데. 대만 힘을 쏟은 걸 보면은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한국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그 아까 뭐 김일성 말씀도 드렸는데 김일성 같은 경우도 북한을 처음 통치할 때 원래 북한은 이제 뭐 다들 아시지만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든 거고 남한은 이제 다른 자유 경제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그 중간 어딘가에 계셨고, 근데 북한이 원래 김일성만 파벌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파벌이 있었지. 예, 원래 그 위열단 계열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위열단 계열 분들이 김일성파한테 제거당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김구파가 있었고 이승만파가 있었는데 이승만파한테 김구파들이 좀 제거를 당했듯이, 근데 거기는 약간 여기는 좀 더 상생한 분위기였는데 김일성 같은 경우는 더 다 죽였지. 잘 숙청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김일성 나쁜 놈 어떻게 사람들을 죽여 이러는데 김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자신과 그치. 척을 지고 있는 정치 세력을 숙청한 거니까 만약에 왕정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뭐 세조가 자기가 왕권을 잡고 반대파들을 다 숙청했듯이 숙청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안 했으면 당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거는 예. 반대로. 근데 여기도 되게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다가 놀랐는데 짐바브웨 독립 투쟁을 하던 단체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그 짐바브웨 아프리칸 피플스 유니온이라고 GAPU고 그리고 짐바브웨 아프리칸 자누? 내셔널 유니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누인데 자누. GANU인데 나중에는 결국은 GANU가 정권을 잡아요. 근데 이 둘이 같은 독립단체인데 엄청 싸웠대요. 서로 죽이고. 이 얘기를 보면서 야 진짜 너무 비슷한 거예요. 경쟁하는 예. 두 개의 팩션이 있었네. 예. 근데 결국에 무가베가 이기고. 그렇죠. 무가베가 두 단체 전부의 창립 멤버였대요. PU에도 관여를 하셨고, 그러니까 무가베라는 사람이 저희가 짐바브웨에 없어서 모르는 거지 상당한 거의 뭐 이승만하고 그 김일성의 짬뽕 수준의,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박정희도 섞어놨어요. 이분이 중간에 유신을 하세요. 87년에 법을 바꿨지. 맞아. 그 전까지는 이게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이분이 그 뭐 듀프레스 뭐라 그러죠? 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니까 총리로 계셨다가 내가 나만 대통령을 하겠다고 87년에 유신헌법을 개정하세요. 그럼 박정희까지 짬뽕을 하신 근데 이게 약간 무섭다고 생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한국의 근대사와 맞닿아 있는 면들이 많이 있죠. 그치. 예.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결국은 컬러니제이션을 식민지로 있던 것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국가를 세우려고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역사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뭐 이 사람을 지금 서양 언론들이 막 뭐 독재를 하네 하면서 비난하는데, 제가 봤을 땐 결국은 양놈들이 나쁘지 않았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었지만 그래서 좀 욕하기도 수월하죠. 어떻게 보면 같은 그건데, 같은 뭐 동양인이니까 사실은 더 친하게 지내야 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을 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야말로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보통은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령에 있었던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독립투쟁과 식민지 정책에서 자신이 독립국이라고 고충을 좀 이렇게 독립적인 위치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는 행태나 과정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독재자도 한 번씩 나오고. 뭐 나는 이거 짐바브웨가 그거를 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김일성이 지금 뭐 조각상도 세우고 막 그 벽에다가 사진도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면으로 보면 약간 일본의 옛날 천황 시스템처럼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뭐 독재를 하고 공고히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남한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일당 독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천황처럼 이렇게 상징적, 실질적 권력도 갖고 있지만 상징적 권력도 돼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그치 약간 신격화된 그거 자체를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가져온 것 같은데 근데 무가베도 그거를 카피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약간 북한을 카피했다고 보는데 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온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무가베가 그렇게 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사셨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좀 약간 그리고 영국이 여기를 그냥 직접 통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좀 약간 달라요. 여기는 사우스 로데시아라고 서던 로데시아라고 그 독립 정부였어요. 그래서 약간 민주주의는 아니면 절차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있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예전에 타이완을 그런 식으로 지금의 대만이죠. 대만을 그렇게 통치를 그런 식으로 좀 독립 정부로 놔뒀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민족들이 되게 우리나라 민족들이 되게 대단한 조상님들인 게 정말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점령을 제대로 한 국가가 없어요. 일본이 아마 가장 오래 점령할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조차도 관료들이 되게 많이 암살당했잖아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한테. 우리나라가 되게 홀드하고 있기 힘든 지역이에요. 역사적으로 봐서도 계속 독립국이었고 그런 면들이 작용해서 일본이 원래 제일 먼저 식민화를 한 게 저는 대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대만에서는 되게 그래서 대만은 오히려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다가 그 장제스가 중국에서 넘어오잖아요. 그 공산화 혁명에 밀려서 장제스가 100만 명을 학살해요. 자기가 넘어오면서.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통치되고 있던 것을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총통인 분 있잖아요. 그 코넬 출신 여자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막 동문이네? 예, 맞아요. 되게 많이 광고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근데 그분이 우리들이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난 독립하시고 민주주의 이렇게 보이시는데 맞고 실제로 굉장하신 분이긴 하나 그분은 친일이세요. 재밌게도. 그러니까 대만은 친일파가 많다며 지금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이 좀 잘했다며.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자치정부도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예. 우리나라 좀 약간 디렉트 컨트롤 좀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통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통치가 안 되니까. 그게 뭐 재밌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는 원래 암살되기 전에 한국을 직접 통치하는 거에는 반대 의견을 내세웠대요. 그러기에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들다. 그러고 나서 안중근 의사가 암살을 하고 식민화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됐는데 대신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일본의 거물급 정치인을 암살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많이 지원하게 되고 뭐 그런 느낌들이 그런 좀 현상들이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나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독재자가 되려고 한 사람을 민주화 운동으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뭐 두 번째 독재자는 암살당하고 세 번째 독재자는 감옥에 가고 엄청난 나라예요. 사실은 좀 자랑스러워해도 되지 않나. 예. 괜찮은 것 같아. 네. 뭐 촛불 혁명 뭐 그거는 진짜 정말 그렇죠.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에. 예. 아까 대만 얘기할 때 예. 그쪽은 친일파가 많다. 그 일본이 좀 잘했다 그랬잖아. 예. 나 약간 살짝 쫄았어. 왜요? 친일파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거기가 그렇다고 걔네들이. 그렇죠. 나 일본 엄청 싫어요. 좋다 이게 아니라 나는 잘 몰라. 좋고 싫고 아니라. 근데 약간 그 당시에 좀 짜증났을 것 같아.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만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거기에서는 대만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지 그거는. 일본의 통치에서는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본토에서 넘어와서 100만 명씩 학살당했으면은 그게 나쁜 거지. 그러니까 되게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대잖아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막 학살하고 쏴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다른 양상으로 뭔가가 벌어진 것이라고 봐야 하지.
뭐 우리의 기준점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일본 놈들 개새끼들이죠 진짜. 나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쏴 죽인 게 안 죽은 또 힘을 쏴 죽인 게 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반일 네. 아니 뭐 원래 정신. 네. 아 진짜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인정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독립군들 훈련시켜준 게 중국 그거잖아요. 중국 공산당에서 되게 많이 지원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김일성이 지원을 많이 받긴 했어요. 하지만 김일성도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거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 역사 사실이야. 김일성이 독립운동 한 거는 물론 김일성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김일성은 심지어 처음에 할 때 그 우리 그 암살 있잖아요. 거기 위열단 나오잖아요. 그분 그 어느 분 조승우 배우가 연기한 그분 있잖아요.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그분 위열단 대장 그분이랑 같이 그 영화에 나와요. 예, 그분이랑 같이 세웠어요 북한을. 그리고 그쪽 분들이 정적으로 제거 당하셨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 그 위열단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우는 거잖아요. 박정희 시절에 반공주의가 그거를 인정해 버리면은 이제 북한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김일성 찬양을 하게 되는 그렇게 거니까. 되는 거죠. 좀 유치한 것 같아 난 그런 게. 이제는 좀 그런 거 다 까놓고 얘기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박정희도 공과 과가 있는 것처럼 김일성도 공과 과가 있는 거잖아. 맞아요. 어떻게 한 나라만 완전한 선이가 한 나라만 완전한 악이 돼. 맞아요. 나는 이런 얘기만 하고. 근데 너 되게 디테일 많이 한다. 저요? 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역사책을 많이 읽나 봐. 뭐 원래 좀 좋아하는데 역사 빠야? 저 빠까지는 아니고 그냥 원래 이쪽은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심지어. 아니 뭐 책을 많이 읽는 거 없어. 아니 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이승만 얘기 안 하시게요? 이승만? 네. 이승만 우리가 이거 할 때 그랬잖아. 이승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스트롱맨 중에는 이승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승만 얘기하면은 옛날에 독립운동 역사 가니까 이제 서재필 나오고 윤치호 나오고 말이잖아. 그렇죠. 이건 너무 큰 주제여서 나중에 한번 그치 특집을 해볼까요? 특집을 해야 될 것 같아. 간단히 얘기하면 이승만도 독립운동을 했고 그다음 뭐 굉장히 미국통이었고 그렇죠. 프린스턴의 PhD 박사하고 하버드에서 이제 마스터즈 하고 일화가 많으신 분이죠. 일화가 엄청 많지. 그리고 뭐 백인 여자도 엄청 잘 꼬신. 이거 사람도 많이 죽이셨어요.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래서 참 논란 진짜 사실은 박정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이야말로 정말 공과사가 있는 공과 과가 있는 인물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근데 그 시대 상황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서북 청년단 뭐 이런 거 하면 그거는 어떻게 이제 뭐 좋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이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진짜 싫어하는데. 이승만 얘기는 마지막 하나만 하고 갈게. 하나만. 말씀하세요. 이승만이 굉장히 엄청 바람둥이였대. 근데 유명하죠. 네, 옛날에 이승만에 관심이 있어 도서관에서 막 엄청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일단 여자친구 되게 많았고 근데 다 미국 가가지고 백인 여자친구 막 많이 저거 사귀고 프란체스카에서 어떻게 만났냐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승만의 아내분이 와이프가 프란체스카고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유럽 여행을 하는데 프란체스카 여사가 나이가 되게 어려 이승만보다. 거의 한 20살 가까이 어려. 그거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기차에서 꼬신 거지. 그래서 어디 꼬셨냐면 가서 앞에 가서 말을 한 거야. 또 이승만은 또 영어를 되게 잘해요. 잘해가지고 또 뭐 오스트리아 사람은 뭐 잘 못할 거 아니야 이승만보다. 이승만은 뭐 미국 여자도 엄청 많이 꼬셨거든. 그래서 기차에서 말 걸어서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이루고 뭐 미국에서는 뭐 이제 뭐 여자친구들 데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interracial relationship 이렇게 다른 인종끼리 줄을 넘어가서 결혼하고 막 그게 합법이었는지 불법이었는지까지는 모르는데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시절은 아니라고. 사회적으로 전혀 아니었지. 그렇죠. 그리고 특히 동양인 남자는 남자 완전 뭐 벌레같이 취급받을 때인데 근데 그때 뭐 이렇게 사귀어서 돈도 많고 여자친구도 예쁜 여자친구 데려서 호텔 가고 호텔 주인이 막 신고해가지고 잡혀가고. 그거에 아픈 얘기를 하자면 이승만이 원래 임시정부 요인이었잖아요. 거기 돈을 횡령해서 여자 꼬시는데 사용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별로 좋아하는 인물은 뭐 충분히 그랬을 법한 사람이지. 그러니 이분이 저는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할 때 이승만이 없었다면은 아마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자로 살아가면서 김일성 사진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분명히 미국과 외교를 잘해서
그 지금 현재 남한이 있게 한 인물이긴 하고 실제로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긴 하나 너무 악마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미국을 어떻게 잘 상대했냐면 이 사람은 독불 장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냥 좀 약간 쏙된 말로 얘기하면 조소를 봤어. 미국도 조심 뭐야? 미국도 완전 다른 단어로 좀 해봐요. 미국도 나쁘게 보고 낮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다 만만하게 자기 정적들도 그건 난데 내가 이승만인데 다 내 밑이야. 이 모든 나라도 저는 좀 싫어요. 이승만이 계속 이 나라 내 거 다 전부 다 계속 북진 전쟁을 주장했잖아요. 북한에 쳐들어가야 된다. 그러다가 완전 발리고 부산만 남기고 아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분이 재밌는 분이에요. 자, 두 번째 기사로 갑시다. 예, 가야 될 것 두 번째 이제 가야 돼. 예. 자, is worth getting Myanmar wrong 해서 우리가 미얀마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제목이잖아. 그렇죠. 이코노미스트 10월 26일 10월 26일. 예. 이코노미스트. 이 이슈도 이제 이 무가베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이 기사만 있었죠. 이 로잉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예. 오늘도 교황이 미얀마 가서 그렇죠. 교황이 무슨 말씀하시나 전 세계 이목이 딱 기울어져 있었는데, 근데 한국은 이목이 안 기울어지는 거야. 한국은 우리나라만 얘기만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은 제 생각에 약간 심각하게 우리도 옛날에 겪은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모르겠어요. 뭐 이 정도 갖고 이래.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뭐 독하니까. 예. 모든 역사를 독하게 겪으니까. 대단한 나라라니까. 어려운 나라. 대단하고 한국은 진짜 어렵고. 대단하다. 저는 애국심 넘칩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그 미얀마 지금 버마 옛날에 그 영국이 통치하던 시절에 버마라고 불리고 지금 미얀마라는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로힝야족인데 미얀마 전체 인구는 한 5,500만 명 정도 되고 로힝야는 한 110만 명 정도. 근데 미얀마의 대부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건 불교를 가진 사람들, 불교 세력이고, 근데 로힝야족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미얀마 이렇게 나라를 보면 그 태국 옆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이렇게 조금 접해 있고요. 근데 미얀마 서쪽에 웨스트 코스트가 있어요. 서부 쪽에. 그쪽에 길게 그쪽에 있는 그 땅 이름이 뭐더라? 라카인 스테이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라카인 스테이트라고 하더라고. 라카인 스테이트에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데 그냥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주민등록증 이런 것도 안 주고 스테이트 아이디 안 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으로 인정 안 했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등록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인구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 측정은 하겠지. 대략적으로 하겠지. 해서 뭐 생각보다 개판이구나. 생각보다 개판이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월 달에 로힝야족이 이제 자기네 자치 경찰 이런 여기서는 밀리턴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를 지켜주는 자경단 그렇지. 자경단. 괜찮네. 밀리샤 그렇지. 오늘 되게 괜찮은데? 그 헌법에 있잖아요. 미국 헌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밀리샤를 뭐 나름 전문가입니다. 미국 변호사. 나름 전문가예요. 나 이걸로 밥 먹고 살아요. 괜찮다. 그래서 로힝야족의 자경단이 있는데 자경단이 그 미얀마 경찰인지 군인인지 그 군인을 8명을 살해했어요. 로힝야 쪽 자경단이요? 로힝야 자경단이 미얀마 경찰 8명을 왜 죽였는지 어떻게 된 건지 뭐가 원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8명을 죽였는데 그 후로 미얀마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 후로 로힝야 쪽 그쪽 그 라카인 스테이트를 가서 다 불태우고 1,000명 넘게 죽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난민이 60만 명 넘게 생겨서 60만 명이 어떻게 되냐면 다 불태우고 막 뭐 강간도 했다 그러고 조직적인 전쟁 범죄 같이 저지른 거지. 그 지금 유엔에서는 이거는 완전 학살이죠. 학살. 그 완전 이거는 완벽한 제너사이드이며 완벽한 인종 청소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인종 청소를 했고 로힝야족 1,000명보다는 더 죽었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숫자가 그렇고 60만 명 이주시켰는데 1,000명만 죽였을 것 같지 않고요. 엄청난 많은 수를 죽였고 훨씬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집도 불타고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방글라데시 인도로 막 넘어가고 이제 밑을 태국으로도 넘어가고 도망간 거지 쉽게 얘기하면. 아 이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막 이거를 보도한 이 외신 같은 거 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비참해, 엄청 비참해. 막 되게 막 물도 막 썩은 물 같은 거 막 그런 거 먹으면서 막 텐트도 아니야. 막 이상한 천막 같은 데서 막 자고 길에서 자고 난민들이.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로힝야족 분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이주하신 종족이잖아요. 그분들이 동양인 같이 생겼나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예. 페르시안 그러니까 서양인 중동 같이 생겼. 아니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중동계와 아랍계 그 다음에 인도계 이런 게 다 섞였다 그래. 약간 파키스탄이나 이쪽 인도계. 생긴 것도 좀 달라.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뭐 아웅산 수치 여사도 보면 약간 중국계 비슷하게 그렇죠. 생겼잖아. 근데 동양계죠. 미얀마의 주류. 여기는 피부색도 좀 더 검고 그 다음에 약간 인도 사람 좀 비슷하게 생기고.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전통적으로 방글라데시 그쪽 네. 그쪽에 살던 사람이고 역사적으로 한 500년 전부터 그 무역을 위해서 그쪽 중동이나 페르시안 그쪽에서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넘어온 사람들이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슬람인 거고. 그러니까 복잡해. 엄청 복잡해. 근데 이렇게 지금 말도 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작년인가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정권을 잡은 게 작년쯤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웅산 수치 여사는 뭐 거의 동양권 민주주의의 희망같이 불리던 아이콘. 예 수준이었죠. 민주주의 아이콘. 예 근데 지금 이분이 정권을 잡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종청소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거지. 근데 그래서, 이게 아직도 저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이 외신들이 한참 잘못 봤다고 생각해요. 한참 잘못 봤어요. 이 여자는 정말 이 여자까지 나왔다. 저는 이 여자예요. 이 여자까지 나왔다. 왜냐면은 그 다음에 이분이랑 비교될 분을 저는 이 여자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좀 심한가? 약간 이분은 왜 2년 아니? 2년 아니 그건 비속어니까. 근데 쌍년? 진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외신에서는 이분이 뭐 유명하게 옥스퍼드랑 뭐 나오셨잖아요. 영어를 엄청 잘해. 예, 그러시죠. 네이티브 되게 신기한 게. 남편이 영국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영국 사람이어서 60년부터 뉴욕에 한 10년간 사셨어요. 이분. 옥스퍼드 나오시고 영어 잘해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일단은 아까 무가베보다는 좀 젊으세요. 45년생이시고 그리고 뭐 현재 72세. 예. 민주주의 아이콘이시죠. 그리고 제가 특이한 게 있는 게 달라이 라마급이었어 거의. 그렇죠. 이번 사태 일어나기 전에는 네. 달라이 라마급이었어. 근데 이분이 미얀마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왜? 당연히 투표가 되면은 대통령이 되는 건데 투표로 지금 현 대통령이 당선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 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군부가 독재를 하고 있을 때 헌법을 개정을 해요. 그래서 뭐 남편이 영국인이고 뭐 어디에 거주를 몇 년 하고 이랬으면은 대통령을 못 한다 하는 식으로 아웅산 수치 여사를 꼭 집어서 대통령이 못 되게 헌법이 되어 있어요. 기억났다. 1990년에 당선이 실제로 됐는데 근데 군부가 그거 무효 이렇게 했지. 당선됐어. 저는 그것까지 그때 제너럴 일렉션에 대해서 프라임 미니스터로 총리로 당선이 됐어 실제로. 국민들이 투표해가 했는데 그때가 노벨 문학상 받은 해죠.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 문학상은 아니고. 맞네요. 노벨 평화상. 죄송합니다. 사과해.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 했는데 우리 오디오 자꾸 겹치면 안 돼요. 1990년에 당선이 됐어 실제로. 투표를 해가지고 됐는데 군부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무효 했는데 그걸 설명했네. 보니까. 그 전부터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 그때 무효라고 했어. 근데 그 무효라고 한 게 이제 군부. 훈타, 밀리터리 훈타. 이게 군부도 여기도 사실 진짜 한국 생각 많이 나는 게 아웅산 수치 여사분이 원래 유명세를 탄 게 웅산이라는 그 미얀마의 독립운동가의 딸로서 명성을 쌓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군부 독재 반대로 88년부터 운동하다가 가택연금을 15년간 2010년까지 당하고 그래서 가택 집안에서 막 손 흔들고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진짜 어느 여자분 생각난다. 근데 이
이 여기도 진짜 지금 비슷한 게 일단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거예요, 그죠? 영국 식민지. 예. 영국 식민지였고 이 웅산이라는 분이 영국의 식민지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분인데 이분이 영국과 독립운동을 하려고 일본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친일이에요. 웅산이라는 분은 사실. 근데 이 군부 지금 잡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이분들은 친일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짐바브웨랑 똑같아요. 독립운동 두 세력이 세력 다툼을 하다가 암살 당하고 다른 세력이 잡은 거예요. 근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딴 방송에서 들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군부 독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옛날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 같은 존재들이었대요, 원래는. 그러니까 무력 독립운동을 강하게 하시던 분들인데 어쨌든 독재가 된 거죠. 똑같아요. 무가베랑 똑같아요. 무가베도 몇십 년간 독립운동하고 감옥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고 나서 군부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되나 싶었더니 아웅산 수치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웅산 수치라는 사람이 지금 되게 추앙받잖아요. 이 사람은 영어 잘해요.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지금 10몇 년간 가택연금 되고 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런 중심적인 인물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의 민주당이 명분을 세우고 명분을 제공하긴 했는데 명분만 제공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어요. 그러고 그냥 진짜 정말 민주당 애들이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손은 들어주고 그 크레딧은 다 이 사람이 가져가고 영어는 잘하니까 외신들한테 좋은 말을 해가지고 감언인설로 자신의 이름값을 올리고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박근혜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박근혜. 너무 비슷해. 똑같아. 심지어 생긴 것도 비슷한 것 같아. 맞잖아요. 한 계파의 리더가 되는데 하는 건 없어. 그냥 손을 흔들어.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뭐 정치적으로 이제 이름이 있는 분이 이름이 있는 분이고. 네. 뭐 이분 아웅산 수치가 뭐 한 번 암살을 당할 뻔하신 적이 있는데 박근혜님도 면도칼 테러를 당하시고 뭐 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게 뭐 그런 거는 재밌는 얘기고 이 두 분 다 딱히 능력이나 당신들의 개인의 자력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기록은 단 하나도 없고 어떤 계파의 명분을 제공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좀 카리스마 같은 걸로 그 계파를 사로잡아서 계파가 정권을 잡는데 이바지하는 명분과 힘을 실어준 그거 말고는 없어서 지금 무능함이 폭발해서 수천 명씩 죽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아웅산 수치가 실제로 정치력만큼의 이런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이카노미스트에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72살 그 아줌마란 말만 안 했지 그냥 여기서 그냥 앉아 있고 행정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뽑는 사람들도 다 자기한테만 이제 자기 팩션에 자기 서포트하는 사람들 자기한테 편한 사람들 진짜 박근혜랑 너무 똑같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만 앉아놓고 심지어 여기 무슨 제 생각에 비선 실세도 찾아봐야 돼요. 있을 거. 최순실 있을 수 있어. 네, 최순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장관 중에 한 명은 심지어 자기 학위 있잖아 디그리. 학위조차도 페이크래. 뭐 이 나라는 근데 워낙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진짜 엉망인 게 이런 지금 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 올라 그러면 예를 들어 인프라스트럭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전기도 맨날 끊기고 뭐 도로도 없고 뭐 은행 시스템 지금 다 망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가지고 중국 옛날처럼 또는 베트남처럼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뭐 전기가 들어와야 공장을 짓지. 아무것도 없죠. 아니 뭐 은행에서 뭐 대출이 되든 뭐 해야지 하지. 근데 뭐 도로를 깔아줘야 뭘 하지. 근데 뭐 그것도 안 돼 있고 부패는 부패대로 있고 장관들이라고 뭐 우리나라 뭐 옛날 독재를 비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엘리트들이 어쨌든 일을 한 거야 그때 그런 거를 외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외자가 뭐 함부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아니죠. 와서 내가
이거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어야 들어오는데 맞아요. 미얀마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고 이 엘리트들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지. 이카노미스트 신나게 까더라고. 이 72세 아줌마 지금 정신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 관료를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 경제 관료를 자신의 수와 뭐지 그치. 좀 손에 맞는 사람들로 했다는 거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치. 옛날에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만 해도 비판할 게 많지만 김 사장님 진짜 박정희는 근데 경제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확한 일들을 했단 말이지. 그렇죠. 그지? 정확한 일들을 하고 외자 유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마치 근데 아니요 박정희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이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요. 저는 사실 말하기는 웃기지만 나쁜 짓도 많이 했으니까. 사람 많이 죽였죠. 예. 나빴어. 박정희 근데 저는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박정희의 공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냐고 하는 거는 진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방송하고 떠들면서 아이패드 보면서 녹음하는 거는 박정희의 공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박정희라는 사람이 경제정책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이거를 내가 하도 많이 쌈박질을 해가지고 알고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냐? 전 대통령이 미국의 로비를 했어요. 미국의 민주당 상하원 위원들한테 자기 한국의 원조금 좀 올려달라고 해서 로비를 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필리핀의 대통령 있잖아요. 두테르테. 네, 두테르테가 미국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한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코리안 게이트라는 사건을 일으켜요. 완전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어디 콩할 만한 존재감도 없는 놈들이 감히 우리한테 우리의 정치를 움직이려고 로비를 했냐 이렇게. 그 당시 한국의 외교력은 미국 차관 한 명한테도 못 미치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의 외교력이 차관 한 명한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굉장히 큰 무브를 건 거죠. 큰 움직임을 건 건데 그런 건 나름 저는 존중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 실패했지만. 근데 박정희가 경제적으로 박정희 공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짐바브웨 봐봐. 그 상황에서 같은 시기를 거쳤는데 못 일어났잖아 경제적으로. 맞아요. 미얀마 같은 시기 거쳤는데 못 일어났잖아. 태국도 못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사건은 아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과 근로자들과 한국 사람들이 한 거지만 맞아요. 탑에서의 역할도 있었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걸 부정하면 안 돼. 물론 좌파든 우파든. 네. 박정희라는 존재가 어쨌든 아까 전에 제가 코리안 게이트 기록에 보면은 경제 정책은 관료들에게 위임했다라고 나와요. 그거는 이거랑 완전 얘기가 다르잖아요. 서슬퍼런 박정희도 경제 정책은 전문가들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보통 잘 하지 않죠. 보통 싫어하면은 쓰레기고.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당연히 서로의 공과 과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지. 정치인이니까. 완전히 나는 완전한 선, 저쪽 완전 악인 것처럼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아닌 분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정치인들 아닌 분들이 네티즌? 어느 분이든. 아니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든 이게 말을 하는 사람들만 의견이 강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의견밖에 없어요. 박정희는 신이거나 쓰레기예요. 근데 나는 그 중간이라고 보거든요. 쓰레기 더 가까운 인간이나 공은 있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공이 있지. 공과 과가 있는 거지. 물론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박근혜는 진짜 쓰레기인 것 같아요. 지금 문바 얘기하는 건가요? 문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뽑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도 찍었어. 재차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근데 문바는 싫어. 근데 조국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난 조국 너무 싫어요, 진짜. 조국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로힝야 지금 현재 사태가 이러는데 근데 제가 기사를 찾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뭐 있냐면은 이건 터키 신문인데 찾다가 터키 신문인데 왜 터키 신문이냐면
어쨌든 이카노미스트 영국 거, 뉴욕타임스 미국 거 다 얘네들이 약간 영미 그 앵글로색슨만에 가지고 있는 월드뷰가 있어요. 사실은 외국의 좌파도 우파든 터키 신문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터키 신문 제목이 터키 신문 이름은 데일리 사바. 와 데일리 사바 사바가 무슨 뜻인지 나도 몰라. 사바 일바. 근데 이게 설명해 주시죠. 그냥 찌라시는 아니야. 이거 보면 필력도 대단하고. 근데 여기 이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The colonial world order is responsible for the Rohingya crisis. 그래서 얘는 로힝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 예전 식민지 시대의 세계 정세가 지금 현재 로힝자 사태 불러왔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영국이 미얀마 버마를 통치한 게 1800년대 초중반부터 1820년대 30년대부터 1948년까지거든. 근데 영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미얀마를 통치할 때 이쪽 무슬림들이 그 로힝야는 무슬림이니까 이슬람계들이 비교적 영국 통치에 우호적이었어. 이 미얀마의 주류인 불교 세력보다. 그래서 영국이 이거를 아주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 이용했냐면 그 당시에 무슬림이 인도와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이 많이 넘어왔어. 그러니까 원래 500년 전부터 그쪽 무슬림이 있던 지역에 많이 막 넘어온 거야. 그러면 로힝야족 자체가 원래 방글라데시 쪽 사람? 로힝야 사람들은 원래 500년 전에 이쪽 그 중동과 인도에서 무역을 하려고 넘어온 무슬림들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동계 그쪽에 피를 갖고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데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인종도 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500년 전에 넘어왔는데 영국이 그런 식민 정책을 펼치면서 더 많이 넘어온 거지. 그러니까 미얀마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눈에 가신 거야 정말. 뭐 영국 자기네 독립운동 막 하는데 이쪽 편 든 거야 영국 편. 우리나라 친일파들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 뭐 독립운동을 막 하는데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데 저기 어디 지역에 막 인종도 다르고 뭐 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막 들어와. 러시아라고 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친일파가 돼서 막 저거 협력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 얼마나 짜증나겠어. 얄밉긴 하겠네요. 새끼들 다 그냥 이제 다 내쫓아야 되는 거야. 그 상태가 안 좋은데 근데 그래서 이게 영국 책임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런데 이 기사에 반전이 있어.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그래도 500년 전에 왔는데 500년 전에 와서 이쪽 그 라카인 스테이트 이쪽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 데를 사업도 하고 뭐 개간도 하고 그리고 영국 들어오기 전에 아주 사이좋게 살고 있었대. 뭐 같이 뭐 문화도 뭐 하고 해서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짬뽕대 문화가 생기면서 이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런 이간질 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그런 갈등이 증폭되고 뭐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이제 영국이 제일 큰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그래도 미얀마 너네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물론이죠. 이렇게 얘기를 약간 뭐 식민지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한 방에 해결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야 사실은. 결국은 식민지를 한 놈들이 다 나쁜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쪽발이 새끼들이 이제 그렇고 거기까지 들어가면 내가 뭐 역사 전공이 아니라서 내가. 근데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좀 인류가 잘못됐어. 좀 씁쓸해요. 근데 아웅산 수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터키 언론에서는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코노미스트 지금 이 기사만 해도 엔딩을 어떻게 끝내냐면요. 하지만 아웅산 수치에 대해서 아웅산 수치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군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 얘기 있어. 엄청 중요한 얘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영미권의 사람들이 자기 그 영어권 학교에서 학벌이 나오고 영어를 잘하는 지도자들한테 우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웅산 수치가 한 건 없어요. 아웅산 수치는 그저 영어를 잘하고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왔을 뿐이에요. 영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중요해요. 미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터키 언론이 그러니까 터키는 그런 인터레스트가 없잖아요. 터키는 없지. 터키가 그러니까 뭔데? 알자지라를 봐야 되나 봐. 터키는 그런 거 없어. 터키는 케밥 만들고 너무 아이스크림 만들고. 터키 되게 군사 강국이에요. 터키는 러시아랑도 맞짱 뜨는 나라예요. 뭐 우리 형제의 나라. 근데 어쨌든 그
영미권 신문들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호적인 거예요. 아웅산 수치한테. 근데 이렇게 우호적일 필요가 없다. 이 여자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저는 이분이 하지만 실제로 이 영미권 국가들의 뷰처럼 이분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면은 빨리 이 사태를 해결을 하시고 그 좀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페이스북 메시지 보낸다 아웅산 수치. 예, 정리하시라. 뭐, 보냈어요. 이런 아재 개그에 대한 컴플레인도 들어왔어요. 괜찮아. 어쩔 수 없어. 하세요. 아재니까. 네. 근데 이 얘기 아까 얘기했던 그 이코노미스트 엔딩에 대해서 얘기했던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뭐가 있냐면 결국에 아웅산 수치도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프랙티컬리스트 실용주의일 수밖에. 어쨌든 정권. 계속 하시죠. 중간에 방송 사고가 있어가지고. 네. 장비 좀 타자 진짜. 겁나 끊길까봐. 진짜 거의 미얀마예요. 우리가 미얀마야.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 네. 근데 어쨌든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 영미권이 너무 우호적이고. 네.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죠. 그 미얀마에 대해서는. 나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돼? 말씀하세요. 네. 저희 뭐. 이 얘기가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한 게 아니다. 그래서 75% 정도 장악하고 있고 25% 정도의 권력이 그 군부한테 있대. 지금. 그렇죠.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권력이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웅산 수치가 뭐 그거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뭐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둘이서 협의를 봤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지금 짐바브웨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태와 비슷한 양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아웅산 수치도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타협을 본 건지 아무튼 로힝야족의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거의 방관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뭐 허용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미권의 시선보다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게 이거 정치적으로 합의를 본 거야라고 하는 동양권의 왕정주의적인 것이 남아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문 용어로 쇼부. 쇼부 쳤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죠. 다음 기사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기사 제목은 The Parasite Feeding on North Koreans, 뉴욕타임스 기사고요. 자, 이 기사 이것도 할 얘기가 또 있죠. 너무 많네요. 이거. 뭐 기준병사가 넘어와서 그 사태에 대해서 이 브라이언 H 훅이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한 건데요. 일단 브라이언 H 훅이라는 분은 미국의 국무부 그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죠.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의 Director of Policy Planning and Senior Policy Advisor. 그러니까 그 자문역 같은 사람입니다. 국무부의 소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맨날 뭐 떠드는 그분 있잖아요.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또 척을 졌던 그분 같은 위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성함을 까먹었네. 그렇다고 합니다. 잘 몰라서. 있어요. 그 되게 제가 되게 싫어하는 분인데. 그래서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적인 시선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본다면 그런데 저는 이 기고문이 상당히 단편적이고 일방적이다. 왜냐하면 이 기고문의 내용을 보면 기준병사가 넘어왔는데 이제 자유의 나라로 넘어왔고 그리고 남한은 자유국가, 정당한 국가, 그 다음에 평화로운 국가 그리고 북한은 이 말 그대로 읽는 겁니다. 북한은 독재적이고 압제적이고 그 다음에 위험한 국가다. 그래서 one free, just and peaceful. 그러니까 one은 뭐냐면 그 two Korea, there are two Koreas. 근데 one government free, just and peaceful. The other, 그러니까 North Korea죠. tyrannical, oppressive and dangerou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북한은 아주 체계적인 그런 차별과 시련을 겪고 있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기준병사 넘어온 거고 근데 마지막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기준병사 와서 K-pop 듣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영화를 보고 싶어 했다. 한국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회자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 자유의 맛을 이 사람이
드디어 겪게 됐고 우리 미국인들도 이제 땡스기빙 이번 주 땡스기빙이었는데 네. 이 자유에 대해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인데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자 이렇게 끝났는데 네. 국무부 소속인 거를 감안하니까 당연히 미국적일 수밖에 없지. 맞아요. 근데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야. 북한은 순전한 악, 100% 악, 남한과 서구는 무조건 선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시선은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왜곡시키는 거다.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이 두 집단이 국가도 집단이잖아. 네. 어떻게 온전한 악과 온전한 선을 나뉠 수 있는가? 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아까 저희가 말했잖아요. 김정일이 아니죠. 김일성이죠. 김일성은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형이나 지금 김 사장 형이나 제가 어렸을 때는 완전 뭐 위혈단 얘기조차 안 나왔을 정도로 완전 완벽한 에 대한 거는 아예 끊어져 있었잖아요. 알 수 있는 길 자체가 끊어져 있었는데 뭐 북계라고 부르던 시절이니까. 그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내가? 그 시선에서 벗어나지. 선악으로 나눌 수 있냐? 지금 정리하고 와. 아니 북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당성이 있게 시작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모두 그런 기록들이 모두 무시되고 그냥 얘네는 독재 정치 나빴다. 그런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영미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나 영어를 잘하거나 공산주의가 아닌 사람들이나 정권에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기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북한 사람들이 귀순하면 하나원이라는 데를 들어가고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사회 적응 교육이라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1,500만 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이 기준명사 어쨌든 우리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가 나쁘다. 맞아요. 뭐 공산주의를 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야. 우리 인류는 이거보다 나은 체제를 찾지 못했어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잖아. 사회주의가 실패했고 공산주의가 실패했고 구현이 안 됐고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 다 독재자 되고 아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처럼 그게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자본주의가 인류가 찾은 시스템인데 여기 안에서 우리나라가 그럼 여기가 유토피아고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데면은 얼마 전 대구에서 그렇게 편의점에서 자살한 분도 다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이 기순병사 1,500만 원 갖고 어디가 돈이 없어서 지금 끊어지고 돈이 없어서 지금 녹화도 끊어지는데 말이야. 갑자기 울컥하네. 그런데 이 기순병사가 무조건 내려가고 K-팝 듣고 싶다 그래서 소녀시대 좋아한다는데 이게 과연 이 사람한테 무조건 행운이냐? 나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난한 집이야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무조건 괜찮다 이 사람이 이제부터 벤츠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행복할 거다 너무 단순한 결론이다 이거지. 그리고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JSA 근처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좀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선군이란 이 기사에서도 선군이라는 뭐 카스트 제도 같은 걸로 하고 있다. 성분이라 해서 출신 성분. 성분. 근데 이 사람은 높은 출신 성분에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당장은 뭐 내가 K-팝 듣고 싶다 이랬어요. 실제로 그게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국 기사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상류층에 속해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지금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상류층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못하거든요. 못하지. 힘들어요. 뭐 통일돼가지고 갑자기 뭐가 바뀌지. 아니 단순하게 얘기해 소녀시대 보고 넘어왔다고 해. 듣고 싶다. 24살밖에 안 됐잖아 지금 이제. 그렇죠. 듣고 싶다고 해. 소녀시대 누가 사귀어줘 얘랑. 예를 들어서. 통일부에서 국정원 얘기해서 소녀시대 예를 들어서 서현 또는 뭐 태연이 이제 이분하고 이제 사귀는 거야 이제. 네. 그러면 나는 이 결론에 동의해. 그러면은 괜찮은 거야. 근데 부럽다. 그거 아니잖아. 아니죠. 그런 만날 일도 없을 거예요. K-팝 듣고 행복했으면 그럼 유튜브 맨날 보는 나는 행복해야지. 그렇지 않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모르네. 갑자기 울컥하고. 근데 맞아요. 지금 자본주의에 이분이 넘어왔다고 해서 이분의 삶의 행복이 보장된 것이 아닌데 굉장히 서구적인 시선으로 많은 것들을 접근하고 있는 거죠. 물론 기생충이 그래 많이 발견돼서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긴 했어. 나도 이 정도로 열악하구나. 그러긴 했고 물론 그 정권에 나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기생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 게 김종대라는 정치인이 엄청난 기생충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왜 이국종 교수님이죠. 이 이국종 교수님이 왜 기생충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한자의 인권을 침해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되게 무서운 게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종대라는 분이 뭐 물론 인신공격이라고 뭐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김종대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NL 계열에 있던 몸을 담던 분이고 주사파라고 하죠. 그쪽에 몸을 담고 있던 분인데 저는 주사파라는 것은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의견이라고 하고 저는 존중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그런데 이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이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안 좋아졌지. 근데 이 김종대라는 분이 뭘로 유명한 분이냐면요. 군사 전문가예요. 근데 지금 이 북한군이 넘어오면서 그 북한군이 귀순하는 거를 쫓아가던 다른 북한 군인들도 남한의 군사 분계선을 밟았단 말이죠. 그렇지. 그게 되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이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이거는 완전 빠진 거예요. 의도 터져야 돼요, 진짜. 이거는 넘어왔는데 몇 발자국 넘어왔잖아. 맞아요. 몇 미터. 국방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얘기가 너무 없고요. 아무리 북한의 우호적인 정권이지만 이런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는 국방력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김종대라는 사람이 국방 이렇게 군사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국종 교수가 벌레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은 이국종 교수님이 월권 행위 비슷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환자가 동의를 해야지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김종대라는 사람이 군사 전문가면 그 얘기를 할 만한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니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소스를 막는 듯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디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요. 그 인터뷰 내용 읽어보면 횡설수설이에요. 엄청 욕먹으니까 이제.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분 되게 논리적인 분이고 저 원래 김종대 위원님 팟캐스트 많이 나오셨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되게 좋아하던 분인데 이거는 거의 뭔가 간첩 수준의 느낌을 줄 정도로 너무 북한의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데 너무 되게 위험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너무 없지 않나. 지금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는데 발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벌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거 봤어? 북한군이 추격하던 애가 넘어올 때 CCTV 나왔잖아. 그거 되게 근접해서 이렇게 나왔잖아. 걔가 이렇게 막 뛰어온다? 총 들고? 뛰어오다가 이게 여러 명 있는데 한 명은 넘어져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뒤에서 한 명은 쏘고 한 명 얘는 무장한 애잖아. 특공대인가 봐. 막 뛰어와. 그러더니 이미 놓쳤잖아. 그러더니 막 둘러봐. 그러더니 표정이 뭐냐면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하더니 갑자기 돌아가지고 이게 뭐지? 다시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나는 그걸 보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이제 엄청난 고의라든가 약간 비나인 뭐라고 해야 되지? 넘어오는데 그래서 근데 유엔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 당시에 한국군의 대응은 그냥 상당히 적절했고 잘 절제된 반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김종대 의원 성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그분이 쓴 글을 내가 열심히 읽어봤거든. 뭐 이렇게 까나? 근데 내가 느꼈을 때는 그분이 일단 말을 되게 그 글을 급하게 썼나 봐. 일단 되게 까고 싶게 썼어. 아니 이국종 교수가 어쨌든 이거 살려내서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쨌든 이거를 해서 사람들이 의료 무슨 프라이버시 여기에 대해 생각도 못 하고 있던 시점인데 그런데 이거를 막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살려줬어. 막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는데
근데 막 야 옷 더럽혀졌어 막 되게 지엽적인 문제를 맞아요. 끄집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고 그쪽에 부적절한 느낌을 아니 느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말이 돼요. 나는 그쪽에 연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군사 전문가가 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냐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문제가 나는 그 스타일과 어떤 접근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 또는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문제 제기하려던 거는 이국 좀 개인 이 의사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내가 느꼈던 걸로는 이 사람이 뭐 예전에 뭐 어떤 배경을 가진 분인지 잘 모르겠어. 팟캐스트 안 듣고 일단 김종대 의원이라는 사람 팟캐스트 들으세요 이제 팟캐스트 하니까. 아유 그 팟캐스트 평소 잘 안 들어. 근데 이 사람이 문제 제기하려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 이런 이 기순 병사 개인 그다음 의사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체제를 어떤 지엽적인 이 사람이 어떤 기생충이라는 걸 가지고 이 한 체제를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게 페어플레이인가? 나는 이런 정도의 문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뭐 어떻게 위험하고 간첩 수준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거는. 저는 뭐 이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아니 페어플레이를 우리가 왜 해요? 북한하고 주적이 북한인데.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어저께도 ICBM 하나 쐈잖아요. 진짜 세계 평화를 어지럽히는 집단인데 거기가 이미지가 나빠지고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군사 분계선을 불법적으로 넘어온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레 얘기를 해서 페어플레이가 아니니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주적이 맞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주적이라고 에너미라고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여기서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 주적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 군인이 만약에 이거를 북한을 우리 뭐 앞으로 우호적인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난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외교적으로는 파트너잖아. 파트너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맞아요. 나라잖아. 파트너예요. 나라가 뭐 주적이지만 나라잖아. 다른 나라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어쨌든 파트너라는 거는 좋을 때 파트너 외교는 별 필요가 없지. 적이니까 외교를 해야지. 네. 그래 적이니까 외교의 파트너니까. 근데 파트너인데 막 뒤에 가서 등에 칼 찌르고 막 해서 그러면 외교가 필요 없어. 전쟁하는 거지 바로 그냥. 나는 군사적으로는 주적으로 상정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칼을 갈되 네. 외교적으로는 파트너니까 페어플레이 할 땐 해야지. 칼을 찌를 땐 찌르고. 근데 지금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지금 이 귀순 상황에서 우리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귀순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되게 북한한테 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 군사 분계선 넘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논하고 있는 신문들도 없을 뿐더러 크게 없고 조선일보가 그런 기사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현 정부의 기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저는 좀 아무리 그 정부의 기조가 바뀌고 다른 당에서 야당과 여당이 바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항상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있고 국방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행정부가 미국의 행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국제정책이 많이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결국 해야 되는 문제들은 다 똑같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정권만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 그리고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두려워해요. 요즘은. 저는 그런 느낌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북한이 실제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고, 그리고 지금 미사일을 ICBM을 쏘음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는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때 저기 진짜 전쟁 위험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태예요. 외신들을 종합해 보면 전쟁의 위험이 과거 몇십 년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전쟁이 언제든지 날 수 있다라고 외신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칼을 갖게 됐으니까. 네. 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네. 좀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마무리를 하자면 약간 주제가 새 나가는 방향으로 마지막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아니 뭐 마음속에 있는 거 털어놔야지. 예, 그렇죠. 일기장 쓰지 말고 여기다 해. 아 맞아요. 네, 그러고 있어요 거의. 네, 그 독재된다. 식민주의를 겪은 국가들이 겪는 과정의 여러 면모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얘기도 그렇고, 짐바브웨 얘기도 그렇고, 미얀마 얘기도 그렇고, 그 민주주의로 갔건, 독재로 갔건, 뭐 독립운동가가 정권을 잡았던, 친일파가 정권을 잡았던, 누가 정권을 잡았던 너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의 그림자를 많이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하나 봐.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뉴스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거 짐바브웨와 미얀마와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결국에 정치는 국민의 수준에 수렴하는 것 같아. 아,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짐바브웨 뭐 상황, 미얀마 상황, 미얀마에서도 지금 로힝야족이 결국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국민들이 예. 그렇게 쫓아내는 거를 많이 지지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가 이렇게 함부로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는 거지. 예. 그래서 국민의 수준, 국민의 하는 게 뭐든지 맞다라기보다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 어쨌든 발전 단계별 수준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예. 이거 자를까? 아니요. 말씀하세요.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수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웅산 수치는 정말 무능하지 않다. 그냥 손 흔든 거밖에 없다. 이 여자는 진짜 정말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라는 의견입니다. 박근혜가 생각나고. 미얀마의 박근혜라는. 탄핵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예. 정리를 할까? 이번 회는? 예. 뭐 어떠셨어요? 나는 세 번째 하는 게 훨씬 재밌는 거. 재밌네요. 점점 나아지고 길어지고 있어요. 재밌고 점점 느끼는 거는 뭐 이게 계속해도 처음부터 별거 없고 계속 별거 없겠구나.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나 막 빨리 해야겠다. 광고 많이 해야 돼요. 순위를 더 올려서. 나는 100명 정도만 들으면 진짜 좋아. 안 돼요. 나는 정말 1000명. 1000명. 여기 앰비셔스네. 나는 진짜 딱 100명만 들으면 더 이상 여한이 없을 거야. 1000명. 100명만 들으면 그 100명한테만 난 얘기해. 다음 주제는 뭘 하고 싶으세요? 다음 주제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그래요? 뭐 나중에 어쨌든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명만. 1000명. 100명. 1000명. 그러면은 영자신문 읽어준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피소드. 많이 들어주세요.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습니다.